네, 안녕하세요. 오늘 페이퍼 리뷰 진행할 경희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이규철입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은 오디 보머 Symbolic Regression of Dynamical Systems with Transformers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백그라운드에서 이 심볼릭 레그레션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릭 레그레션은 데이터 x, y가 주어졌을 때 이를 근사하는 수식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값이 x, y 이렇게 주어진다면 아웃풋으로 이 수식 자체를 뽑아낸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레그레션이랑 차이점을 알아본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진행했던 레그레션 모델 같은 경우 이렇게 x를 주어줬을 때 x를 모델의 입력으로 넣어줬을 때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아낸다거나 아니면 x, y를 줬을 때 이 식에서 이 파라미터들 혹은 뭐 콘스탄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아내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심볼릭 레그레션 같은 경우 x, y를 모두 줘서 이 완벽한 식 자체를 뽑아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의 구조와 파라미터를 동시에 탐색하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심볼릭 알고리즘 페이퍼에서 서론 부분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지네틱 알고리즘,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심볼릭 레그레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지네틱 알고리즘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네틱 알고리즘에서는 트리 구조로 수식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트리 구조로 표현된 여러 후보식을 점차적으로 진화를 시켜서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후보식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라는 게 더 적합한 식을 찾아서 다음 과정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진화를 하면서 가장 최적화된 식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네틱 알고리즘에서 가장 처음 초기화를 할 때 여러 개의 랜덤 트리를 생성을 하는데 임의로 구성되지만 서로 최대한 다르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보이는 트리 구조가 수식을 표현하는 예시인데 이 오른쪽에 보이는 수식을 트리 구조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텀인 exponential 0.2 곱하기 x라면은 exponential 곱하기 그리고 0.2 x. 그래서 역순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이 수식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죠. x 곱하기 0.2 그리고 이 x 곱하기 0.2에 exponential을 넣어준다. 그리고 더하기 그리고 왼쪽 항도 이 식을 표현한 트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화 할 때 이런 트리를 되게 많이 임의로 랜덤하게 서로 최대한 다르게 최대한 많이 생성을 했다면 이제 적합도 평가 및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식을 뽑아냈으면 실제 데이터랑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를 예를 들어 뭐 MSE라든지 매트릭을 사용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유사한 식들은 뭐 20%, 30% 이렇게 다음 세대로 넘겨주고 나머지 세대들은 이제 제거를 한 다음에 교차 혹은 변이로 나머지 퍼센트를 또 채우는 거죠. 만약에 100개였다면 20개에서 30개 정도는 다음 세대로, 가장 적합한 친구들은 다음 세대로 넘기고 나머지 뭐 80%, 70%는 교차 혹은 변이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가 뭐냐면 그래서 교차 변이가 뭐냐면 변이를 먼저 볼 건데 변이 같은 경우 이 트리의 노드를 아예 새로운 형태로 변형하는 것을 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는 저희가 앞전 세대에서 선택한 이 적합도가 높은 트리들을 서로 다른 트리들의 이 서브 트리를 적합도가 높은 두 개의 트리가 서로 교차를 시켜줘서 구성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로 트리들을 넘길 때 적합도가 높은 트리들을 넘기면서 일정 비율의 적합도가 높은 트리들을 넘기고 나머지 비율들은 이렇게 적합도가 높은 트리들을 조금씩 변형하면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 입력된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트리를 식을 계속 바꿔가면서 선택을 할 건데 이렇게 다음 세대로 더 적합한 식을 넘기는 방식이 더 적합한 식 그리고 더 적합한 식을 살짝씩 변형한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론입니다. ODE 포머는 앞서 설명한 심볼릭 레그레션과 유사한 다이나믹 심볼릭 레그레션을 다룹니다. DSR은 시간축에 따라 변하는 시스템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력값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x값이고 x의 미분 방정식을 출력값으로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진자운동, GPS, 레이더 같은 것이 있습니다. DSR은 이러한 데이터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입력받아서 미분 방정식을 획득해서 좀 더 이 데이터의 물리적인 그런 특성들을 추론하기가 더 쉽게 수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DE 포머 자체는 되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입력 데이터를 앞서 설명한 DSR로 그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를 트랜스포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트랜스포머 구조에 넣고 출력되는 데이터를 수식 형태로 했다. 그래서 아이디어도 심플하고 방법도 심플한 편인데 이 다이나믹 심볼릭 레그레션이라는 태스크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사용됐냐가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컨트리뷰션을 살펴보면 관찰 데이터에서 다차원의 ODE 형태로 동적 법칙을 추론하도록 훈련된 최초의 트랜스포머인 ODE 포머를 소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데이터가 다차원이라는 말은 관측 데이터가 되게 다차원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뭐 공간으로 따지면 X, Y, Z축이 될 수 있고 혹은 뭐 관측되는 오브젝트 자체가 여러 개인 경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되게 다양한 합성 데이터를 트랜스포머에 훈련시킴으로써 보이지 않는 궤적, 그러니까 뭐 마스킹을 해서 중간에 보이지 않게 한다던가 그리고 뒤에 마스킹을 해가지고 예측을 실행한다는 것에 예측과 같은 태스크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한 추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먼저 합성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ODE 그 미분 방정식을 생성을 할 건데 이 미분 방정식의 차원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관측값의 개수를 몇 개를 할지 1개에서 6개까지 설정을 한 다음에 각 차원마다 무작위적인 트리를 만들고 연산자 등을 끼워 넣어서 스켈레톤 형태를 만든 다음에 식의 스켈레톤 형태를 만들고 각 파라미터들을 랜덤 개수까지 채워서 최종적으로 식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생성 절차를 반복해서 무수히 많은 새로운 식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보시면 두 개의 수식을 볼 수 있는데 식이 두 개가 뽑혔다는 건 첫 번째 그 차원의 개수를 선택할 때 랜덤하게 2가 선택됐다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이렇게 수식을 뽑아 생성하면은 먼저 시계열 데이터를 그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이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DSR 자체가 이 시간에 따라 X값이 관측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입력받아서 이런 미분 방정식을 추론해내는
태스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이 초기값을 설정해 주는데, 이 초기값을 어떻게 설정해 주냐에 따라서도 이 같은 식 안에서 되게 무수히 많은 식들이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생성 자체가 이렇게 되게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되게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 있고, 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어, 좀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이터들을 걸러내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다음 로직에 의해서 만약에 관측값이 발산하는 경우, 이 값이 너무 커져버리는 경우이거나 아니면은 장기간 동안 변화가 너무 미미한 경우, 이런 로직에 의해서 그런 데이터는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걸러내는 절차를 거칩니다. 네, 이제 토크나이징 방법이 이 ODE 포머의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토크나이징을 하는 방식을 좀 무수히 많은 실수를 좀 더 간단한 어휘집 안에 간단한 경우의 수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과 같은 토크나이징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 시계열 자체가 시간에 따라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현하는 그 시계열 데이터들과 출력 표현식에서 파라미터 값들은 모두 실수 형태를 띠는데, 이 무수히 많은 실수들을 적절한 유한한 가지수의 어휘집으로 토크나이제이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채택한 방식이 실수를 부호, 가수, 지수로 분해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였는데,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예시를 들어서 마이너스 9.765가 있다고 친다면 이 마이너스 부호를 빼고, 그리고 가수, 이 소수점을 제외한 9765를 빼고, 그리고 소수점이 어디에 찍히는지,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이 지수 부분을 이렇게 빼서 마이너스 9.765, 이 실수 하나를 이렇게 데이터 세 가지로 쪼개서 표현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채택을 한다면 10의 마이너스 100승에서 10의 100승 사이에 그 무수히 많은 실수 숫자들을 1203가지의 토큰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또 제한이 되는 게 유효 숫자가 4자리인, 그리고 지수 범위가 이 범위 안에 있는 유효 숫자 4자리의 숫자를 1203개의 토큰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사인은 2가지, 그리고 가수는 10,000개, 그리고 지수는 200개, 이렇게 해서 1203개의 토큰으로 이 무수히 많은 범위의 실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효율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캐블러리 어휘집 자체는 효율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지만, 되게 많은 범위의 숫자를 적은 경우의 수의 토큰으로 효율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지수, 가수, 부호로 쪼개면서 임베딩 토큰 자체가 3배로 증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이 실수를 3가지로 쪼개서 임베딩을 하면은 이 실수 자체가 임베딩 되는 그 개수가 3배로 증가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차원에 따라서 그 증가하는 임베딩 차원의 수는 1차원인 경우 3개인데 2차원인 경우 2배, 그 2배가 돼서 3의 2가 돼서 6개, 그리고 시간 차원인 게 1개 추가되는 방식으로 점점 차원이 추가된다고 할 수 있고, 앞서 설명했듯이 ODE 포머 자체가 차원의 개수에 상관없이 입력 데이터를 받는 방식을 채택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모델을 구성할 때 그 입력 데이터의 최대 사이즈를 구성을 한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 사이즈, 뭐
입력되는 차원이 최대 차원은 6으로 했는데 입력되는 차원이 1이라고 했다면 나머지 사이즈는 패딩 해줌으로써 유동적으로 그 입력 데이터를 조절을 해줄 수 있게 구성을 하고, 이렇게 임베딩된 토큰은 모두 두 계층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시간대별 토큰을 모두 통일한 다음에 트랜스포머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디코딩 전략을 보면은 빔 샘플링을 사용하는데 이 트랜스포머로 그 출력될 식의 개수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관측값이 3개라면은 식은 각 관측값별로 그 상미분 방정식을 그렇게 출력을 할 텐데, 만약에 빔 사이즈를 10개로 했다면 각 관측값별로 식을 10개씩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력한 10개의 후보식 중에서 그 입력한 데이터와의 오차를 계산한 다음에 그중 가장 잘 맞는 식을 최종 결과로 채택하는 방식이 이 빔 샘플링이고, 이 빔 샘플링을 디코딩 스트래테지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최적화 전략을 소개를 하는데, 이게 두 시계열 데이터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파라미터를 한 번 더 조정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입력 데이터로 사용된 이 시계열에 따라 그 변하는 관측값이 이 앞에 수식이고 앞에 값들이고, 이 solve IBP로 보는 값들은 모델이 예측한 식으로 OD를 한번 솔빙해서 그 얻은 데이터들과 입력으로 넣어준 데이터들의 차이를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 식의 파라미터들을 한 번 더 조절을 해주는 방식이 좀 더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개된 그 디코딩 스트래테지를 보면은 정리하자면 여러 가지의 되게 많은 개수의 후보식을 디코딩 출력을 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적합한 식을 채택한 후에 한 번 더 다음 방식을 채택해가지고 파라미터들을 한 번 더 최적화를 해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델의 평가 방식으로는 다음 두 가지 리컨스트럭션, 제너럴라이제이션으로 누메리컬한 이벨루에이션을 진행을 하였는데,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실제 타겟식과 예측한 식 F와 G가 정말 정확히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인데, 서로 다른 형태의 수식이더라도 동일하게 수학적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의 제곱 같은 경우 동일한 수학적 의미를 나타내는데 그 수식적인 표현 자체가 완전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 자체를 누메리컬 이벨루에이션을 사용합니다. 리컨스트럭션 같은 경우 타겟식과 입력된 예측한 식으로 ODE를 풀어서 나온 시계열 데이터와 입력으로 사용된 시계열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식이고,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 초기 값을 아예 다르게 줘서 비교를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용된 매트릭은 R스퀘어가 사용되었고, 비교한 i와 y핵 같은 경우 입력된 시계열 그리고 출력된 식으로 ODE 솔버를 해서
얻어진 시계열 데이터를 비교한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이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먼저 아래 그래프를 보면 맨 왼쪽 것을 봤을 때 이 차원을 나타내는 것은 입력되는 관측값의 차원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unary operators는 연산자가 뭐 사인, 코사인, 뭐 엑스포넨셜 이런 연산자가 포함된 수식에서 이런 연산자가 몇 개가 포함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그 연산자 자체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수식이 복잡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식이 복잡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스 같은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뭐 곱하기 나누기 같은 오퍼레이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터가 많아질수록, 또 바이너리 오퍼레이터가 많아질수록 수식이 복잡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포인트 같은 경우 입력되는 데이터의 길이, 시계열 데이터가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성능 자체는 일관되게 나옵니다. 차원이 복잡해질수록, 수식이 복잡해질수록 모두 성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실선으로 표현된 그래프가 클린한 데이터인데, 아니, 클린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 재구축 누메리컬한 평가 방식을 리컨스트럭션으로 했을 때의 성능이고, 아래가 제너럴라이제이션으로 했을 때의 성능인데, 일관되게 리컨스트럭션이 좀 더 높고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더 낮게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이 파란색 실선 그래프가 클린 데이터, 오렌지색 데이터가 25%의 서브 샘플링을 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입력되는 데이터의 25% 정도는 마스킹을 했을 때의 데이터를 나타낸 것인데, 클린 데이터와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초록색과 빨간색 같은 경우 노이즈를 5% 정도 추가한 것인데, 일반화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리컨스트럭션에서 보면은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반화와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와 리컨스트럭션의 차이가 차원이 적을 때, 그리고 뭐 수식 자체가 복잡하지 않을 때는 큰 차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지만, 수식이 복잡해질수록 그런 차이가 좀 더 커진다라는 점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진행하였을 때 두 개의 벤치마크 데이터에서 평균 성능이 1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선이 클린한 데이터의 성능이고, 약간 뒤에 있는 이 값들이 노이즈를 추가했을 때의 성능이 어느 정도 저하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디포머 같은 경우 최적화되지 않은 거는 여기 있는데, 노이즈에 의한 성능 저하가 되게 적게 나타나는 것이 보이고, 최적화를 진행한 경우에도 노이즈에 의해서 성능 저하가 어느 정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가 0.5로 되어 있는 건 서브 샘플링을 했다는 건데, 이 서브 샘플링이 된 상황에서도 ODFO머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복잡도나 인퍼런스 타임에서도 타 비교 모델에 비해서 뒤처지는 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을 통해서 잡음이 많거나 부분 관측된 동적 시스템 데이터에서도 수식을 상대적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찾고, 새로운 초기 조건에 대해서도 그나마 빠른, 그나마 좋은 일반화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논문의 공원은 다차원 ODE 시스템을 노이즈가 많고 불규칙한 간격으로 측정된 데이터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추론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한계점으로는 ODE 부문은 현재 1차 상미분 방정식 시스템만 다룬다는 점이고, 그리고 부분 관측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분 관측 문제 같은 경우 서브 샘플링과 다르게 실제 관측 데이터는 3개인데 입력되는 데이터가 2개인 경우 관측값 하나가 통째로 관측이 되지 않는 경우 같은 것들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논문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가장 일반적인 트랜스포머 모델에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인 다이나미컬 심볼릭 레그레션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채택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력 방식 그리고 출력 전략에서 되게 트랜스포머의 특징을 또 활용하면서 최적화를 하는 방식에서 그 기여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를 살펴봤을 때 일반화 성능과 재구축 성능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의아한 점이 있는데요. 누메리컬 평가 방식을 채택을 하면서 리컨스트럭션과 제너럴라이제이션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이 수학적 표현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컨스트럭션 같은 경우 너무 나이브한 평가 방식이고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 이 리컨스트럭션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비교 모델들과 이 ODE 포머라는 모델 자체가 정말 큰 성능 차이를 보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문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